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늘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허웃으며 넘겨버리는 그 착한 성품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문득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가슴 깊이 밀려드는 허탈함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룬 적은 없으셨나요? 내가 베푼 호의와 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샌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만 주위에 가득하다면 오늘 전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진실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기 전에 단단한 각성 하나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상처로 돌아온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순진하고 아름답게만 바라본 채 착한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고집해 온 아둔함 때문입니다. 인간 삶의 이면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투시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며 착하게만 살려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먼저 잘해주지 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과도한 호의를 베풀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만한 머슴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오늘 이 시간, 왜 당신의 순수한 선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 더는 영혼을 짓밟히지 않고 압도적인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남는 법을 처절하고도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이중성에 지쳐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우신가요? 잠시만 숨을 고르십시오.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할 진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인간들의 고약한 습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를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을 밀착하면 할수록 온몸을 뒤덮은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살을 찔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픔을 참지 못해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몰아쳤고 가까워지면 또다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적당한 거리를 인간 사회의 예의와 처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피를 흘리는 이유는 이 적당한 거리를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간과 쓸개를 내어주며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주위 사람들에게 거절을 모르는 예스맨으로 통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동창 모임이나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친구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며 큰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베풀면 노년에 외롭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존경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지갑이 은근히 얇아진 기색이 보이자 모임의 회원들은 김 선생님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힘든 허들의 실은 당연히 김 선생님의 몫이었고 어느 순간 그들의 대화 속에서 김 선생님은 존경받는 선배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불러도 군말 없이 나오는 만만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심한 모멸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 선생님은 결국 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착함이 나를 사정없이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호의는 마치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옵니다. 처음 베푼 호의는 감사함이 되지만 두 번째 호의는 당연함이 되고 세 번째 호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그 호의를 거두는 순간 그들은 감사함을 잊은 채 당신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착하게 대할수록 더 함부로 대접받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접어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신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혹은 당신이 자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굽히고 들어오는 비굴함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열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쓸쓸하게 버려지는 소모품 신세를 연치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하며 그 이기심을 통제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오직 법과 두려움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무해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순간 상대방의 내면에 숨어있던 잔인한 본능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겠구나 하는 무서운 착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보답할 것이라 믿는 도덕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좋은 취약점으로 인식합니다. 슬프게도 그것이 날 것 그대로의 인간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 드는 것은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면을 갈았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것을 가벼운 실수로 치부하며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다음번에는 더 큰 무례를 범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맹수들은 사냥감이 약점을 보이거나 도망치려 할 때 본능적으로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친 정글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배려하느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굽히고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이르러서도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매는 비굴한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집착할수록 당신의 삶은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판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바꾸지만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노년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더는 만만하게 짓밟히지 않고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어 기제는 바로 단호한 거절의 기술과 철저한 신비주의입니다. 만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 제때 입을 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절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숨통을 쥐고 흔들 준비를 마칩니다. 거절은
차갑고 단호해야 합니다. 긴 핑계나 구차한 설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안 되겠다라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그 거절에 서운해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인간은 애초에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이용해 먹을 도구로 생각했던 증거이니 미련 없이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감정을 싣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미안한 기색을 내비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미안함은 상대방에게 재차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틈을 줄 뿐입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거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오지랖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던진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상황이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의 편리함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상태입니다. 이기적인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왜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희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불어 당신의 약점과 자산 규모, 가정사를 타인에게 쉽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친해지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 내가 오늘 던진 사소한 약점 하나는 내일 인간관계의 판도가 바뀌었을 때 나를 잔인하게 저격하는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입을 무겁게 닫고 나만의 단단한 경계선을 칠 때 사람들은 함부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약간의 차가움과 거리감은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탄조끼입니다. 네 번째로, 최신 사회심리학과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늘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의 뇌는 심각한 동조 압박과 거절,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일종의 심리적 중독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험 결과 매사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권위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거나 착취당하는 포지션에 배치되는 경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영악하여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매번 쉽게 양보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면 이 사람에게는 굳이 조심하거나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겠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즉, 당신이 무조건 착해질수록 타인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존재 가치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를 보아도 무해하고 유순한 초식 동물은 언제나 맹수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가끔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줄 알아야 침입자들로부터 나만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침해를 묵인하고 환영한다는 비굴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자신의 경계선이 뚜렷하고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인간의 뇌는 긴장 신호를 보내며 함부로 대하면 큰 대가를 치르겠구나 라는 방어 회로를 가동합니다. 인간은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대할 때 굳이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운 표정과 묵직한 어조,
그리고 단호한 시선 처리만으로도 당신은 상대방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백을 장착하십시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무한한 다정함이 아니라 언제든 판을 깨고 나갈 수 있다는 단호한 기백인 셈입니다. 5번째로,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장 숭고한 성취를 홀로 서는 용기에서 찾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온갖 소음과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리와 어울리기 위해 비굴하게 착한 척을 연기하고 내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에 구걸하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주위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이 가득하다면 차라리 완벽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이 위선과 시기로 가득 찬 인간들의 가짜 웃음소리보다 100배는 더 숭고하고 단단합니다. 젊은 날의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형벌일 수 있지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노년의 고독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단단한 사치입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어색해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있는 정신적 빈곤자들은 늘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내면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영혼을 정화하고 우주의 진리를 사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쓸데없는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지갑을 열고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는 수많은 가짜 친구들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 자신의 내면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이며 스스로 존재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인생 후반전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의 손에서 영원히 빼앗아 오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더는 착한 척하며 만만하게 짓밟히지 않고 내 영혼의 성벽을 높이 쌓아 압도적인 인생의 전사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당신의 단단한 선언을 남겨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는다. 내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직접 적어내리는 이 묵직한 문장 한 줄이 평생 당신을 올가매던 만만함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짜 인생 후반전의 위대한 승리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100년의 통찰이 당신의 당당한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평온하고 단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